노동자들이 이제 거대한 기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이 이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예.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자와 노동자, 혼합되어 있는 형태군요. 혼합되어 있는 네. 뭐 그런 협동조합 유형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겨난 협동조합 중에서는 80% 정도가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 다음에 5%가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네. 그 다음에 또 5%가 직원 협동조합이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한 10% 이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느끼기에는 어떤 농산물을 같이 공동 구매한다든지 이름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소비자 협동조합이 꽤 있거든요. 네, 혹은 이제 뭐 알겠습니다. 의료 생협도 있고 네.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한 5%밖에 안 되고요. 네. 사업자들끼리 생산자들이 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0%입니다. 네, 80%고요. 농협이 대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농협은 이제 조직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농협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각각 그 농협에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의 원칙에 의해서 참여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다소 좀 의구심도 가는데 그런 얘기 좀 차차 하도록 하겠고요. 예. 네. 자, 협동조합의 어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가치들을 쭉 얘기를 했고 종류까지 봤는데 자,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만들어서 과연 좋은 점이 무엇인가? 장점과 분명히 또 단점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장단점 비교 좀 네. 해주세요. 장점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들이 1인 1표에 의해서 네. 그 조합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경영이 투명합니다. 대주주가 이제 막 이렇게 전행을 하는 그런 주식회사의 경영과 달리 경영 투명성이 아주 높다 이런 특징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소위 경제 민주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처럼 됐는데 경제 민주화의 천병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들 간에 협동을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일 텐데. 아니, 네. 그렇죠. 경쟁자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협동조합들은 잘 합병이 됩니다. 예. 그 일반 다른 기업들과 주식회사나 이런 것과 달리. 그리고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협동조합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죠. 네.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냥 뭐 주식회사라고 해서 주식회사를 봐주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봐주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정한 이제 7가지 원칙 중에서 6번째 원칙, 그러니까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인데 이게 초기에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협동조합들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장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로치델 소비조합이 184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170년 된 단점이죠. 예. 협동조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단점인데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다 비슷한 똑같은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질 경우에는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이게 입장이 달라질 경우에는 경영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단점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70년 동안 이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저처럼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계속 골머리를 이제 앓고 이 머리를 이제 싸매고 있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이 경영 의사결정 과정이 길고 복잡한 그런 단점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졌죠. 이후에 2012년, 2013년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났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가 또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이제 아직은 우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세계적인 그 현황도 잠깐 좀 비교를 해주세요. 네. 전 세계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는 현재 170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0억 명. 10억 명.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을 조금 넘었으니까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를 한 50억 내외로 네. 추산을 하면 5분의 1 정도가 이미 조합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유럽이 이제 가장 발달된 지역인데 협동조합이. 유럽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그 GDP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경제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에서. 네. 그 다음에 금융으로만 따지면 유럽의 전체 금융 시장에서 협동조합 금융, 주로 이제 신용협동조합들인데 이 협동조합 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를 조금 넘었죠. 그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0년 동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발달된 그런 협동조합 블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고 나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어제죠, 작년 12월 31일까지 대체로 한 3,000개 조금 넘는 협동조합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 새내기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 특별법 8개의 이제 협동조합 특별법이 있었는데 농협법, 뭐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한 5,200개.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딱 생각하면 8,000개 조금 넘는 협동조합이 현재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170만 개 협동조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숫자로 잘 와닿지 않았는데요. 10억 명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설립되고 그러면 이제 1년 조금 남은 거 아닙니까? 네, 1년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와 전망은 어떤 겁니까? 짧게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협동조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주 생소한 그 기업 형태입니다. 네. 주식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협동조합을 좀 알아야 그걸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협동조합이 뭔지 알리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분들이 이 소위 기업의 측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이제 가다듬어서 기업으로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을 따진다면 글쎄요,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협동조합 바람이 이제 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안에 어떻게 좀 성공한 협동조합들을 모델들이 중심으로 나오느냐. 예. 그 협동조합 그 케이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이코노미 오늘 이제 협동조합의 최근 현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수요일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참여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협동조합 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호 이사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